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중 매매 거래. 일중 매매 거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단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일중 매매가 있고요. 시스템 매매. 요거는 별도의 유형 고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대상이 아닌 투자 상품은 자 보시면 일중 매매가 가능해야 되겠죠. 보시면 장내 파생, 주식, ELW 이건 엄청나게 금액들이 움직일 수 있고 매매가 빈번하니까 일중 거래 위험에 해당할 텐데 장외 파생이라는 건 뭐죠? 장외 파생 예를 들어서 키코다 뭐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그때그때 페이스 투 페이스 개인 간 거래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꾸 가격이 등락하고 이런 거랑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정답인 거죠. 일중 매매를 하려면 거래가 빈번해야 되고 가격 변동성이 커야 되니까. 자, 밑에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일중 매매 거래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보통 스캘핑이라고 일반인들은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죠. 그 구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매매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딱 그 구조해서 하는 거죠. 일정 정도 손실이 딱 나면 칼같이 손절매를 날리는 거고요. 또 일정 수익을 딱 먹으면 칼같이 그냥 그렇죠. 익절매라고 그러죠. 이익을 딱 그 정하는 그런 매매들을 하는 게 일중 매매 거래죠. 자, 양가로 이번에 시스템 매매가 있죠. 시스템 매매를 신청하게 되면요. HTS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의 전산에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로직을 걸어 놓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스템 매매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참 수익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게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인 이익을 무위험 이익을 그렇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말처럼 참 쉽게 되면 돈 못 벌 리가 없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즉 일중 매매와 시스템 매매는 별도의 유형 고지가 또 필요한 것들이다. 자, 투자 권유 대행이 문제에 나왔네요. 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보시면 임직원이 아닌 자 정의죠. 투자 권유를 위탁받은 개인이다. 맞습니다. 증권 투자를 권유하려면 증권 관련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렇죠? 즉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문인력 시험을 보고요. 그냥 권유대행만 하실 분들은 주로 이제 권유대행 시험을 보죠. 왜냐하면 자문인력 시험은 좀 더 시험 점수도 높고 내용이 좀 더 많거든요. 어쨌든 필요한 자격증을 따갖고 보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영상으로 이수교육을 또 해야 되고요. 자, 권유대행은 본인이 권유대행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그렇죠? 권유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될 거고요. 회사를 대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리라는 건 별도 문제라고 그랬죠? 금융회사 직원이 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자권유 대행인은 펀드다. 그럼 펀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마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직접 받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1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회사와 대리관계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해서 체결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네, 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관계다. 자,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양가로 1번의 전문 투자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밑에 칸에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한 전문 투자자.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상대적 전문 투자자. 이렇게 부르죠. 두 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상장법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꾸 주권 상장법인만 시험에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에 등록 및 보수 규약이 있죠? 이거 협회 규정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수 교육을 2년마다 받는다는 거죠. 2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동영상 교육을 받는다. 자,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할 때 이해관계 고지가 필요한 거예요. 즉, 조사 분석 자료라는 게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리포트를 쓰는 작업인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특수관계가 얽히게 되면 이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라고 고지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게 1% 이상입니다.
특수관계가 얽혀 있는 게 1% 정도일 때, 1% 이상, 그렇죠? 5% 미만일 때, 이때는 이해관계를 고지하고 조사 분석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어떤 거냐? 직접 발행한 상품, 그렇죠? 자신이 발행한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경우, 자, 그렇죠? 그리고 합병을 중지하고 있어, 그렇죠? 자, 이런 경우. 근데 100분의 5 이상 초과 관련이야. 이런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지하고 할 수 있는 경우 뭐다? 1번, 이때는 제한된다. 그래서 1% 기억하고요. 5%가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양가로 2번에 조사 분석 업무의 독립성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볼까요? 조사 분석 담당 부서와 기업금융 이럴 때 자료 교환은 준법 감시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차이니즈 월이 있다고 그랬죠? 예. 정보 교류 제한이 있고요. 근데 업무상 같은 회사니까 교류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준법 감시 부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양가로 3번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제한 대상이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1, 2 자신이 발행한 이런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전부 5%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5% 이상이면 이제 경영권, 즉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분석 자료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제한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이해관계 고지, 즉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고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과 100분의 5 차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